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 아마 수험생을 태우고 고사장으로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벌써 도착하신 분도 일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만은 수험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수능만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수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덕목들이 인생에는 널려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덕목들을 잘 발휘해야만 인생이 나름대로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오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시험 잘 치르라는 겁니다. 부담 가지면 제 실력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편안하게 시험 치러서 실력 발휘해서 오늘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1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요. 무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9월 1일 19대 정기국회가 개회한 뒤에 70여일 만에 처음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게 됐는데요. 하지만 지도부까지 나선 이 선거구 획정 논의, 이게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건지 하여간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치연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여야 매일 만나시죠, 그죠? 예, 매일 만나는데 잘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이 안 드시나 봐요. 예,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예? 예, 너무 이제 저희 원내대표 간의 회담은 그동안 이제 꼭 필요한 문제들을 자꾸 미루고 그러면서 예. 이제는 오늘 바로 결론을 냅시다. 결론 안 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꾸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정도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참 이게 오늘 근데 본회의 열려서 이제 뭐 법안은 통과가 좀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제 그냥 일상적인 것, 몇몇
위원장, 위원들에 대한 이제 선출, 예, 그리고 한 70여 개의 법안들입니다. 예. 자, 이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 말 두고 아직도 지금 오늘도 논란인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총선 개입이라고 지금 야당이 못을 박았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부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총선 개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한 누구일 것이다라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예. 그걸 선택해달라고 한 것은 지지해달라, 이제 뽑아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 거의 선거에 대한 말씀이죠. 예.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총선 선거 관련 발언 아니다, 총선 개입 발언 아니다 이런 결론 내리지 않았나요? 예, 선관위가 최근에 그 황교안 총리 그리고 정종섭 장관의 그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는 거 보면 전에보다는 좀 칼날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네. 칼날이 무뎌졌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청와대에 참모 장관들이 막 줄줄이 총선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물론 본인들은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TK에서 PK로 넘어가고 PK에서 수도권까지 물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여권 내 이런 얘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이 이제 뭐 거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전략공천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오히려 청와대의 파워게임에 있어서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리더십에 훼손이 올 수 있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지금 적극적이고 어찌 보면 소설이 퍼런 청와대를 이제 눈치 살피는 것이 오히려 이런 참모나 장관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 뜻이 우선은 TK 쪽 중심으로 해서는 그 입장이 큰 무리 없이 관철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통령의 사람들이 줄줄이 총선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세요?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새누리당 내에 기존 이제 의원과 또 새로운 인물 중에서 대통령의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는 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 서로 이제 자리 싸움을 위한 뭐 선점 이런 경쟁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그 선거에서도 보면 기존의 의원들이 지금 그 TK 쪽에 다 엄연히 딱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을 넓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장관, 청와대 참모들이 이제 어느 곳을 지정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조사를 했는데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9%. 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갤럽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 보면은요,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의 차이가 5%밖에 안 나요.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떨어진 겁니까? 새누리당이 올라간 겁니까? 예, 무슨 전체의 일부죠. 그래서 표본수가 102명이고 응답이 92명인 걸 제가 봤는데요. 예. 27대 32, 5% 차이입니다. 예. 호남에서도요. 저희는 이제 아마 이게
정말인지 이제 눈을 의심할 정도이죠. 이 정도라면은 이제 우리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12.8 재보선 때도 전남 지역에서 제 기억으로는 3군데 어쨌든 재보선 치러졌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건졌잖아요. 물론 광역의원이라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여론조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무소속하고 새정치 우리 민주연합하고 이제 되게 붙고 있는데요. 판세에 있어서 이렇게 우월하다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이런 지수는 저희가 정치한 이래 처음 나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민심의 경고가 내려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표 그만두면은 좀 이런 현상 나아질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인 문제를 오로지 문재인 대표 사퇴 하나만으로 놓는 것도 문제이고 모두 다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정치 리더들이 의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과연 뚫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표한테 왜 자기도 죽고 당도 죽이려고 하느냐. 문재인 대표 대선 후보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2.8 재보선도 재보선 줄줄이 지금 패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그 주류 세력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거는 사실 아닙니까? 우선 이제 이 지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정리가 우선이겠죠. 또 되게 뭐 전체 책임이라 하더라도 우선 표적을 그렇게 놓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틀이니까요. 그러나 아마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이제 문제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떤 아주 대증요법적인 그 수준으로는 되지 않고 아주 전체를 바꾸는 스스로 또 다 희생하고 자기 스스로가 바뀌는 이제 이런 그런 정도의 철저한 변화와 또 더 깊은 혁신, 더 철저한 혁신이 지금 이 위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바로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아마 문재인 대표 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천정배 의원하고 접촉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합선대위 같은 것을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주장이고 천정배 의원 측은 그 무슨 홍맹랑한 소리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일 문재인 대표 측이 실제로 그런 접촉을 시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지금 지도부나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최근에는 제가 좀 뜸합니다만 원내 문제가 하도 복잡해서 원내 문제를 우선 풀어나가는데 저희 시간이 대부분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의원의 종전의 그런 이제 입장은 우선 새정치의 어떤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체제가 완전히 이선으로 사퇴해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장의 가능성이 있을 때 뭐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관해서 공동 이제 보조를 취하면서 당의 행사에 같이 이렇게 얼굴을
내보이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정치적 위기 시기에 그런 중요한 정책적 사안들이 나올 때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또 만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런 그 교과서나 정책적인 문제로 아마 그들 여러 차례 좀 만났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 당 문제하고는 좀 구별한 차원에서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글쎄요 뭘 질지 안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지도체제 정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되면은 좀 나아진다. 지도체제 여기서 정리라는 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지금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 외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런 당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중심은 우선 당 대표이시고요. 그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의원들께서는 대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 대통합이라는 전당대회라는 것은 우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이 리그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제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1월 시기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시기는 늦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선거를 앞둔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한 1월 달에도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서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양 세력 또는 여러 세력들이 합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합의와 단단한 그 연대 의식이 있어야만 그걸 전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사퇴와 공동연대, 공동통합에 대한 의사 이것들이 두 개가 다 이제 결합이 돼야만 이제 그런 전당대회도 가능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 사퇴는 이거 지금 나오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사퇴가 생각이 없. 첫 번째 단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기 12월, 1월이라고 한다면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급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 좀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그 다음 달 모든 중고등학교의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친일 인명사전을 배포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논란인데요. 새누리당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대한민국적, 반교육적이다. 지금 이래서 중단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친일인명사전이 아직도 이게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주는 이제 책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참 너무 슬픈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걸 배포하자라고 의결된 사안으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입장이라면은 그 민족과 공동체를 배신한 반민족 행위자들의 그 면면을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부가 강조하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 도서관에 단순 비치하는 거라면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친일 인명사전을 배포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지 새누리당이 아니면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단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교과서 논쟁 때 보니까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단체가 주로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뿐 아니고 거의 역사학계에 있는 90% 그리고 역사를 가리키는 교사들의 한 95% 정도를 다 무슨 좌파다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런 그분들 사이에 어떤 카르텔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 만든 단체뿐 아니고 만든 단체는 물론 아주
문제가 있는, 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봐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친일 인명사전 자체가 좌파로서 아주 이념적 편향 무더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안들이 많은데 이 선거구 획정 이거 올해 넘기면은 내년 되면은 이 모든 선거구가 다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빨리 어떻게 잘 돼야 될 텐데 국민들도 참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수선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지는 가뭄 해소가 어려울 거라고 하죠. 에이, 수돗물 펑펑 잘만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물 이것 지수가 40% 이상 되고요. 소말리아, 남아프리카와 함께 물 이것 국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스트레스, 2번 스케이트.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내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이 소리 다 아시죠?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 맛있는 김치. 이제 김치톡톡에 넣기만 하세요. 왜냐? 유산균이 감칠맛을 만드니까. 경험해보세요. 백종원이 추천하는 맛있는 김치 쉽게 만드는 방법. LG디오스 김치톡톡.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 노출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꼼짝마, 하이마트가 쏜다. 롯데 하이마트 총결산 전국 동시 세일. 가격 착하게 쏜다. 무이자로 쏜다. 스파크 자동차도 10대 쏜다. 11월 6일부터 30일까지 어서 서둘러. 나이봄스터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응모권 작성 고객 대상 추첨.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5, 4, 3, 2, 1,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소나타, 그랜저 등 8가지 승용 주요 차종을 11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선소율 20% 이상. 적용 차종 및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오늘 8시 10분 정도까지 입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험생들 도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교통 상황 어떤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7시 39분 18초 지나고 있는 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관공서와 일부 기업의 출근 시간이 늦춰지면서 출근길 정체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사장 주변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율곡로 창덕궁에서 풍문요구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통일로도 홍은에서 이화여자 외국어고등학교 쪽으로 성산로도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도 생겼는데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목동나들목 부근 하위 2개 차로 걸쳐서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꽉 막힌 정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요새 날 추워지면서 난방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 난방 때문인지 하여간 희뿌연 스모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우리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초미세먼지에다 스모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중국 스모그와 우리의 미세먼지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예, 뭐 많이 연관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먼지가 발생되는 원인들이 있는 데다가 예.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넘어오는 게 꽤 많아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 결국 우리의 미세먼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추가적인 영향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황사까지 오잖아요. 그럼 황사하고 스모그하고 이거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지만 뭐가 더 나빠요, 몸에? 그러니까 뭐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는 주로 이제 그 토양에서부터 기인이 된 것들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어디를 거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크기가 크다는 거죠. 커서 이게 저 몸 안에 깊이 들어가긴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요. 황사는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 발생되는 그 먼지들 중에는 작은 크기의 것들이 많아서 우리 호흡기나 깊은 곳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는 더 클 수 있다라는 걸로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크고 작고 크기의 문제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이 미세먼지라는 거 이게 특히 이제 11월 이 겨울에 많이 나타난다는 건데, 그죠? 네. 예. 이게 중국이 결국 난방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난방한 연료들이 이거 대기를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하나의 좀 차이점이라면 중국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연료 체제가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거죠. 아, 연료. 사용하고 있는 현재 연료가
우리보다 굉장히 좀 낙후된 것들, 그러니까 석탄계 연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탄계 연료가 함유되어 있는 그 성분들이 꽤 나쁜 것들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가 뭐 PAH 같은 더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된 먼지의 성분이 더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자동차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이런 그 난방보다는 좀 작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자동차는 여름에도 타고 다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1년 내내 사실 그 먼지에 대한 영향이 없는 시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하긴 하지만 좀 더 심해지는 것이 이제 난방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먼지 발생 총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의 건강 영향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하겠죠. 야,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석탄계 연료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말이에요. 교수님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그 석탄 난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석탄 난로 같은 거에서도 좀 중금속이 나오겠네요. 그럼 때우면. 그럼요. 예. 뭐 젊게 들어주셔서 좋습니다만 저도 뭐 50대 후반인데요. 아, 그러세요? 목소리는 30대 같으세요. 예. 아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성우하셔도 되겠네. 예. 아이고, 예. 그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작은 크기의 먼지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미세먼지의 문제는 1년 내내 있다고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이제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동차가 사실은 그 총량이 굉장히 늘어났죠. 우리가 1988년에 100만 대가 등록될 수였는데 이미 2천만 대가 넘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자동차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로부터의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들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중국 황사는 중국에 나무 심으면 뭐 나중에 줄일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당신네들 난방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좀 잘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을 줄이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하고 공조체제입니다. 현재 이제 기상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앱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목소리 젊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의 이명욱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언제나처럼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관심이 많은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드디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 있죠. 글쎄요. 네, 벌써 이렇게 왔습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자는 63만여 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요, 나이를 잊고 수능에 도전하는 늦가기 수험생부터 새로운 꿈을 위해 주경야독으로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소개한 기사인데요. 한의사 꿈을 위해서 다시 수능을 보게 됐다는 30대 직장인 수험생도 있습니다. 십수 끝에 한의사가 됐다는 그런 사람 얘기가 실감이 난다면서도 노력의 결실을 맺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셨고요. 교사의 삶을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수능을 준비했다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고민했던 만큼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가정 형편으로 늘 배움에 목말랐다는 할머니 수험생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보고 싶다면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누리꾼들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을 텐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요. 모든 수험생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만큼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 참고적으로 전 재작년에 이제 다 털었습니다. 애들 다 대학 들어갔거든요. 아휴 힘들었어요.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2013년에 미국 정부의 무차별 정보 수집과 불법 감청을 폭로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스노든의 폭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이후에
사실상 아무런 조처가 없었는데 최근 법원이 스노든 폭로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오병일 씨 등 구글 지메일 이용자 6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내역을 공개하고 300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구글이 한국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를 밝혀지기까지는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은 재판 과정에서요. 미국 법상 비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누리꾼들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나도 못 가는 해외여행을 내 신분증은 여행을 잘한다. 내 정보가 싸이가 안 부럽네요. 미국으로 수출이 됐나요? 여기저기 개인정보를 장사를 하니까 내 신상이 어디서 떠도는지 파악이 안 되네요.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쉬는 시간 10분이 오랜 시간 기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실험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인데요. 예. 수험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네요. 예.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팀이 특정한 업무를 배울 때와 쉬고 있을 때 뇌에서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와 대뇌피질 활동이 어떤지 관찰을 해봤는데 예. 연구 결과 뇌의 해마, 대뇌피질 활동은 쉬는 시간에도 어떤 업무를 배우거나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때만큼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방금 배운 것이나 최신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끔 활발히 움직인다는 건데요. 예. 깨어있는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잠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은 바쁠수록 쉬는 시간에 더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 또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옆반 애들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한다고 하시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일도 좋지만 예. 쉴 때는 좀 쉽시다 이런 반응이네요. 예. 간단하게 한 뉴스 하나만 더 보죠. 네, 서울 금천교 시장에서 지난 40년간 간장떡볶이를 팔았던 김정현 할머니가 99의 나이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인데요. 홀몸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학생들에게 쌈짓돈을 꺼내서 용돈 2,300만 원을 기부한다는 약속까지 지키고 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추억하는 단골 손님들의 추모의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할머니의 떡볶이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예. 또 할머니의 떡볶이 맛 잊지 못할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세요. 이런 반응이 이어졌네요. 금천교 시장 바로 옆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 고향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